엔비디아보다 GPU 성능도 하드웨어 성능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 AMD가 진짜로 엔비디아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발표를 했던 때가 리사수 박사님이 AMD CEO가 된 지 딱 10년이 됐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100배가 넘었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리사수 박사님께서 다양한 제품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AMD의 Advancing AI 2024 새로운 서버용 CPU 그리고 로드맵도 공유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H200에 맞서는 H200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주장되는 새로운 AI GPU가 등장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MI325X 요 제품이고요. 여전히 이 AI 학습 추론 시장을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AMD의 이번 출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가지 스펙들도 살펴보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GPU 관점, 요 GPU 한 개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엔비디아 GPU 성능보다 더 앞서갔다라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죠. 이번 발표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이렇게 등장을 해서 서로 이제 대담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AI GPU라고 하는 게 워낙 엄청나게 큰 스케일, 우리가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큰 스케일의 LLM을 학습을 시키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GPU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GPU를 그냥 몇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막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처리들이 중요한 관점에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엔비디아가 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AMD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AMD가 저렇게 MI300X를 작년에 내놓았고 이번에 내놓은 게 325X죠. 이게 이전 MI300X에서 메모리만 더 확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CDNA3 아키텍처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2025년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응해서 MI350 요거는 이제 CDNA4 아키텍처입니다. 네 번째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출시를 할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AMD가 매년 이렇게 출시를 하는 로드맵을 잡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H100 다음에 H200이라고 원래 개발 주기가 2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런데 AMD도 꾸준히 계속 이렇게 대응되는 GPU를 내놓겠다라고 로드맵을 약속을 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 AMD 인스팅트 MI325X라고 하는 이 칩의 모습입니다. 주요 서버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일단 델이 있고 HP나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이러한 엔비디아하고도 많이 협력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기업들과 계속 협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엔비디아 거를 사서 쓰고 있긴 하지만 듀얼 벤더 전략으로 AMD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부터 생산을 할 거니까 내년 1분기부터는 이 AMD 인스팅트 MI325X 요거 기반으로 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스펙을 보시면은 이렇게 MI300X처럼 똑같이 CDNA3 아키텍처죠. 요걸 그대로 쓰는데 여기 강조되어 있다시피 HBM3E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용량이 지금 이제 256GB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메모리에 한 방에 이 GPU 한 방에 LLM의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걸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대역폭도 초당 6TB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1.3배거든요.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16 기준으로도 1.3, 플로팅 포인트 8 기준으로는 2배죠. 2.6이 되겠고요. 그래서 멋있게 쫙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리사수 박사님 이제 시그니처죠. 그래서 이전 버전보다 확실히 올려가지고 엔비디아보다 개별 GPU 성능이 상당히 좀 여유롭게 높을 정도로 타겟으로 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H200 제품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또 엮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또 이게 플로팅 포인트 16, 플로팅 포인트 8 이런 것도 기본으로 지원하면서 엔비디아처럼 플로팅 포인트 6과 플로팅 포인트 4 그러니까 6비트 4비트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최대 9.2 페타플롭스까지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AI 추론 시장에서 굉장히 이 프리시전을 낮춰가지고 훨씬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모델이라든가 조금 더 저렴한 모델들을 많이 싸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AMD에서도 이렇게 낮은 비 프리시전 파라미터 한 개당 비트를 4개 쓰느냐 6개 쓰느냐 이렇게 작게 쓰면 쓸수록 컴퓨팅한 양이 줄어들 거잖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4비트 쓰는 거 그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MI325X GPU를 토대로 한 이 플랫폼은 8개를 모아서 합니다. 엔비디아도 8개 모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GPU 8개를 모아가지고 엔비디아의 H200 HGX 그러니까 그 플랫폼 8개 모은 플랫폼과 비교를 해보면은 메모리 용량이 2TB니까 약 1.8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플로팅 포인트 16과 플로팅 포인트 8 같은 컴퓨팅 능력도 리니어하게 딱 증가를 할 거니까 8배 돼가지고 엔비디아에 비해서 1.3배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대역폭도 초당 48TB로 1.3배 더 높은 수준으로 엔비디아보다 30% 이상 높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라마 같은 걸 가져와갖고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저기 바로 이렇게 엔비디아 H200 HGX 그러니까 8개 모은 GPU를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퍼포먼스가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GPU 한 개일 때 8개
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최대 1.4배의 추론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항상 AI 시장에서는 이 AI GPU를 사가는 사람들이 물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죠. 근데 몇 개 못 사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PU를 몇 개 못 사요 사실. 애초에 아시아로 들어오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막 뭐 몇만 개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한 번에 들어올 때 막 뭐 1000개 단위 수준으로 들어올까? 우리나라 안으로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양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양에 따라서도 이 활용도가 다를 거고 빅테크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또 스타트업들은 또 소규모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8개 단위의 어떤 성능들도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엔비디아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플랫폼 단위에서의 성능도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거는 AMD도 이제 네트워킹 관련해서 플랫폼을 제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밴드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너네 엔비디아 거 쓰려면 요걸 써야 돼 라고 해서 네트워킹 부분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체 규격의 NV링크와 NV스위치를 이용해서 우리 거 다 가져와서 써야지 굉장히 빠르게 지원할 거야. 성능이 엄청나게 좋긴 해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AMD도 차세대 AI 네트워킹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심했는데 특히 네트워킹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흔히 블루필드라고 부르는 DPU 있죠.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래머블한 DPU를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네트워킹을 크게 나누면은 그냥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프론트엔드는 AI 클러스터에 데이터와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백엔드는 가속기하고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속기들 안에서 클러스터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버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데이터 전송 관리하는 거를 백엔드라고 보시면 되고 AI 클러스터의 데이터와 정보를 전달하는 걸 프론트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AMD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눠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DPU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면서 스토리지를 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미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네트워킹을 빨리빨리 해주는 네트워킹이 뭡니까? 결국은 뭔가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수집돼서 오면은 그거를 중간에서 짝 처리해가지고 빨리빨리 뿌려주겠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를 프론트엔드 쪽이랑 백엔드 쪽을 나눠갖고 대응하는 DPU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DPU가 이제 처리를 해주면은 이더넷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엔비디아는 인피니밴드라는 별도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AMD는 ROC 버전 2라고 해서 ROC V2죠.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 정리해드렸는데 이 이더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피니밴드 비교해서 전체 비용을 확인해봤을 때 50%까지도 비용이 덜 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관점에서는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48,000개의 GPU를 확장할 수 있는데 이더넷을 통해서는 현재까지 100만 개까지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러면서 P4 엔진 DPU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초당 400기가빗이 전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초당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500만 개까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것으로 네트워킹 쪽에서도 AMD가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ROC V2를 사용하니까 조금 더 개방형 진영, 이더넷을 이용해서 하는 진영까지 접근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폐쇄형으로 우리 거 다 써라고 하는 거고 AMD는 확장성을 더 높게 사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얘기하면은 프론트엔드에는 살라이나라고 하는 DPU를 쓰고 백엔드에는 폴라라라고 하는 DPU를 쓰는데 이 살리나라고 하는 DPU가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택배 허브 센터의 어떤 접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브 센터에서 이제 이 소포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블루필드가 딱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보안을 관리하면서 체킹하면서 여러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나눠갖고 AI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직원을 통과해야 소포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프론트엔드의 썰라이나 D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인데 이건 택배 센터의 이제 자동 분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제 접수가 됐으면은 막 쏟아지면은 알아서 이제 막 그 정해진 경로로 따라라락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GPU 안에서 보면은 AI 가속기 GPU들끼리 데이터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백엔드로 뒷단에서 이 서버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의 뭐 NV링크나 NV스위치 같이 이렇게 잘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프로세서를 따로 갖춰가지고 얘네들이 뭐 데이터들을 잘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GPU 자체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대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런 이제 펜산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쿠다에 맞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ROCm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18년 동안 구축을 해온 이 단단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께서 저와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회사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정확히 말해서 하드웨어 이제 칩 설계를 하는 회사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로 강력한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하드웨어가 아무리 AMD가 좋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걸 또 안 쓸 거란 말이죠. 이미 AI를 배우신 분들은 쿠다로 시작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ROCm도 여전히 부족하지만도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이 오픈 소프트웨어 스택에 강력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이제 좀 개방 진영으로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3라든가 메타 라마라든가 허깅
코딩 베이스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ROC M 6.2를 업데이트를 했고 이 AMD 하드웨어에 잘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오픈 커뮤니티로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능을 보면은 6.0과 6.2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아졌어요. 믹스트랄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 이상 좋아졌고 라마 3.1 같은 경우에도 700억 개 파라미터나 80억 개 전부 다 2.6배에서 2.8배까지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성능이 평균 2.4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많이 발전해서 최적화를 잘 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보다 GPU 성능도 그러니까 H200에 비교해서 하드웨어 성능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 그러면은 AMD가 진짜로 엔비디아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느냐? 아직 많이 빡세다고 보고 있죠. 특히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는 GPU끼리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하는 엔비디아의 이 플랫폼 자체가 너무 강력합니다. AMD도 인피니티 패브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896GB 초당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도 엔비디아는 거기에 2배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NV 링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엮는 것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개별 GPU가 성능이 좀 더 좋다 하더라도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AMD보다는 엔비디아를 더 선호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워낙 엔비디아를 많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또 쿠다 생태계가 강력하잖아요. 쿠다를 기반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 쿠다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 자체를 엔비디아 걸로 계속 연장을 하고 싶어 하지 AMD 걸 별도로 와서 하려면은 그만큼 인력을 더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제 컴포팅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갖고 됐다 했지만 그냥 쓸 거 조금 고쳐가지고 또 더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AI 시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나 서버 기업들이 AMD와 많이 협력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AMD도 계속 키워줘야지 엔비디아도 이게 좀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AMD도 충분히 성능이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아직 모자란 부분들도 많고 내년까지도 아직 뭐 엔비디아는 다 팔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여전히 이제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AMD가 CPU로서 한참 이 인텔한테 발리던 시기 불도저 때문에 망하고 막 이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발표를 했던 때가 리사수 박사님이 AMD CEO가 된 지 딱 10년이 됐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주가가 100배가 넘었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발전을 했죠. AMD가 서버 쪽은 인텔에 아예 못 먹고 있었는데 이제 30% 이상까지 먹어가는 이 상황에 놓였잖아요. CPU도 이번에 인텔 나온 거 AMD가 더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 시장의 초기 개학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리는 시기에 AMD가 이렇게 따라가 주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테크 산업에서는 서로 경쟁이 있어야지 더 발전을 잘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CPU에서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만큼 AMD의 앞으로의 AI 관련된 투자도 같이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달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언리얼텍.에러고요.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짧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재밌는 내용들 많이 받아가 보시도록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